여러분 안녕하세요. 돈맥TV의 레오입니다. 오늘 윤석열 정부 1차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오늘 저 레오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보면 윤석열 정부 1차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평은 내놓은 정부의 방향은 좋지만 효과는 약간 미지수다. 이런 것들이 약간 여론에 있습니다. 우리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요번 정부의 방향과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요번 1차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요. 이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우선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임차인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게 목적이고요.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.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 정책을 통해서 상생 임대인, 우리 임대인들은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먼저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자격이 조금 완화됐어요.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완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제 상생 임대인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상생 임대인이 되면 뭐가 좋냐? 우선 직전 임대료의 5%를 이내 인상하는 걸 이제 상생 임대인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요. 혜택은 양도세, 비과세 혜택입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 이상이 나와요. 이 비과세, 양도세가 몇백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요번에 없애준다 이거죠. 상생 임대인이 되면.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다 이거예요. 또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를 무조건 2년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추가되거나 더 번 돈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2년을 제외해 주겠다 이거예요. 착한 임대인에게는 이런 실거주 2년에 대한 걸 제외해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겠다. 이렇게 정부에서는 제공하고 있고요.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? 한마디로 임차인들이 우리 임대료 인하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죠.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하 효과. 그래서 임차인들이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정책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임대인 측면에서는 상생 임대인이라는 정책을 볼 수 있고요. 또 그럼 임차인 우리 전월세로 살고 계시는 임차인 분들은 어떤 점이 좀 좋아졌냐? 우선은 총 급여액 정부는 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하 5,500에서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세 공제율을 12, 10%에서 올해 15, 12%로 한 3%, 2%씩 올리기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. 예를 들면 급여가 5,500만 원인 임차인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연간 월세 부담을 360만 원 중 54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거예요. 54만 원을 정부에서 돌려주겠다. 그 말은 한 달 반 정도의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.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 지금 2022년에 하반기에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또 요번에 전세나 월세로 지금 적극적으로 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. 그래서 공제를 해주니까요.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혜택이 생겼습니다. 또 임차인분들은 또 있어요.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들은 버팀목 전세대출 사실 이걸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. 사실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장 또
저리로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증금이 대출 한도를 확대해 주겠다. 그래서 수도권은 보증금을 기존에 3억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했는데 이걸 이제 4억 5천으로 대폭 늘리고요. 지방도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으로 5천만 원씩 늘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특히 왜 수도권에 이렇게 더 많이 늘리게 됐냐? 사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인원이 지방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. 지방 집값보다는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대출 한도도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으로,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 2천으로 훨씬 많이 그러니까 금액이 대출 한도가 늘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전월세 지불을 조금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임차인들에게는 이런 점들이 요번 대책을 통해서 좀 추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분양시공사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거에 대해서 좀 손을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기존 이전 정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냐면 로또 분양 이런 거 있어요. 로또 분양 한 번 집 되면은 그냥 뭐 5억에서 10억씩 버는 로또 분양들이 판을 쳤죠.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 낮은 분양가로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정부도 그 점을 인지하고 기본형 건축비도 자재값이 최근에 크게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이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. 그래서 분양가를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 맞춰서 분양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진행을 하겠다 해서 정부는 이런 개선 활동을 통해서 한 1.5에서 4% 정도 분양가가 상승될 거라고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가 사실 약간 미지수이긴 해요. 1에서 4% 정도 이제 분양가가 올라봐야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자재비 가산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로또 분양을 없애겠다라는 정부의 방향은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로또 분양 같은 거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굉장히 축소하고 앞으로 없애겠다라는 정부의 방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요런 네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. 임대인, 임차인, 그 다음에 임차인 두 번째, 그 다음에 분양 시공사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향후에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냐?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. 이전 정권에서 이제 규제 지역을 사실 거의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든 지역이 많아요.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이제 경기 북부가 좀 있어요. 경기 북부에 보시면 포천, 동두천, 뭐 양주, 뭐 이런 데들이 있죠.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지역 안에 살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 분들,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집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. 집값이 올라버리고 대출은 안 나오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. 이게 핵심이에요. 검토하겠다.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2차 부동산 정책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돼서요.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 49개, 조정 대상 112곳에 대해서 재검토 요 내용이 가장 또 핵심의 한 꼭지로 저희가 준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네가 이 경기권에 있다. 특히 경기 북부나 이런 경기권에 위치해 있다. 또 최근에 집값의 하락 조짐이 조금 보이는 동네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규제 조정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2차 부동산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가 7월에서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또 한 달 안에 또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 레오와 함께 최신 정보를 머릿속에 지입하시고 앞으로 트렌드를 민감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알기 쉽게 좀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 이 핵심만 아시면 1차 부동산 정책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여러분 오늘 방송이 좋았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레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